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성입니다. 외환보유고라고 있잖아요. 국가가 어려운 시절을 대비해서 갖고 있는 건데,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만들면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그 외환보유고를 못 쓰게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기사부터 한번 보시면요, 커런시 리저브가 진짜 돈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내용입니다. 국가 간 생션에 의해서 각국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그냥 없어져 버린다면 지오폴리틱스가 더 활개를 칠 것이고, 그리고 US 달러의 국제적 역할이 재편성될 것이다. 이게 이제 큰 주제인데요. 그러면 정말 돈이라는 게 뭐죠? 가치가 보존되고 사용될 수 있어야 이게 돈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과 서방국들이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를 사용 못하게 블록시켰는데, 이런 이거는 결국 돈을 갖다가 블록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머니터리 시스템을 무기화하는 거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런 게 기사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 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1997년도에 그 아시아 크라이시스 날 때 전 세계 외환 보유고가 한 2 트릴리언 정도 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15 트릴리언 됐으니까 7배가 넘게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주된 나라를 보면 지금 현재 1등이 중국입니다. 3.3 트릴리언. 2등이 일본이고요. 1.4. 러시아가 0.63. 그래서 4등이고요. 우리나라가 460 빌리언. 그래서 4,600억 달러. 그래서 8등입니다. 리저브 이제 어셋을 한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금이 13이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의 커런시가 78이고, 그다음에 SDR, 여러분 SDR 아시죠? IMF가 발행하는 거. 결국은 이것도 사실은 커런시죠. 어떤 믹스한 거니까 한 것뿐이지. 이게 9%인데 이 표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대부분 다 커런시인 거죠. 그리고 2000년부터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엄청 늘은 게 보이실 겁니다. 참고로 러시아 거를 보면요, 러시아가 이제 2017년하고 2021년을 비교해 보면 금이 좀 늘었고, 중국이 엄청 늘었죠. 거의 없다가 10, 한 2, 3% 됐고, 프랑스 비슷하고, 일본 게 좀 늘었고, 점원 비슷하고, 그리고 보면 미국 달러를 사실 줄이기는 엄청 줄었죠. 30% 이상이었다가 지금 10%가 안 되니까, 크게 보면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페드 와이어, BOK 와이어 이런 거 좀 들어보셨습니까? 그 페드에도 이제 어카운트가 있고, 한국에도 이제 한국은행에도 어카운트가 있는데, 그래서 주로 페드 와이어, BOK 와이어를 통해서 송금하고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정산이 되냐면 은행 간 차입, 외환거래, 수표, 뭐 이체 이런 거를 다 클리어링 하는 건데, 그러면 이 그 페드의 어카운트나 한국은행의 어카운트는 누구나 다 주는 게 아니고 자국 레지던트 중에서 아주 제한된 숫자의 금융기관에만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모든 기관, 금융기관이라든가 기업, 또 외국 정부들은 페드나 BOK 와이어를 가진 은행의 서브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미국에다 돈을 송금을 하면 미국 페드 어카운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티뱅크나 JP나 이런 큰 은행의 서브 어카운트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좀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 캐시 리저브를 갖는다는 거는 해외에다가 투자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해당 국가에 투자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그에 간 돈이 어디 갔겠습니까? US 트레저리나 기타 채권을 샀겠죠. 그러면 이 채권은 그 아까 들어간 그 자기네 어카운트에서 페드 와이어를 통해서 다른 이제 US 트레저리 본드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현금으로 갖고 있다면 그 페드 와이어에 있을 것이고, 페드 와이어를 가지고 있는 그 은행의 어카운트에 서브 어카운트로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채권을 샀다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포린 어셋은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의 라이어빌리티입니다. 현금으로 갖고 있다면 아까 은행들이 이제 그걸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 만일에 채권을 구입했다면 적법한 절차를 다 밟았다면 이제 US 트레저리가 나중에 그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라이어빌리티를 뭐 deny to pay back, 나 안 줘,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남의 라이어빌리티면 남들이 나 안 좋아하고 부정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금 외에는 다 부정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금의 가치가 뭡니까? 장식품, 공업용 수요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이 가치도 내가 가지고 있다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건 사실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교환이 되고 가치가 유지되는 것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뭐 금도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금 또는 금과 교환되는 태안화폐. 근데 세상에 이런 건 지금 없잖아요. 그다음에 남의 중앙정부가 신뢰에서 발행한 화폐 이런 건데 이게 다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럼 뭐 암호화폐 같은 게 가능한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달러 금지 거래 금지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IMF가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자금과 SDR을 동결하고 있고요. 그 이란이 이제 미국에 의해서 달러 거래가 모두 금지되어 있는데 최근에 약간 좀 풀리고 있지만 아직 되고 있고 그리고 서방 국가들은 이제 러시아 외환은 동결했지만 러시아에 달러가 들어가는 것은 막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오일앤가스를 사려는 의도고요. 그러니까 편리한 것도 남겨놓은 거죠. 러시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매달 20 빌리언 정도요 해당한다고 하니까 대부분 다 이제 오일앤가스 수출하는 거니까 그런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요? 커런시 밸런스가 커런시 리저브가 무용지물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물 자산으로 보유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많은 오일 기름통으로 갖고 있어야죠. 근데 이건 사실 불가능하니까 실제로는 금을 늘리고 차이니즈 어셋을 늘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니즈 어셋을 늘리고 있는데 문제는 차이나의 인민화, 레멘비가 국제화가 돼야 되는데 그 중국의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사실 별로 진전이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모든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그 달러가 이제 왕이다 하는 킹 달러 위상은 아직은 거에 대한 리스크는 아직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서방 국가하고 연계돼 있죠. 그리고 중국이 자본 통제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인터널라이제이션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보면은 그 생손 받은 국가와 차이나의 릴레이션십이 강화될 것 같아요. 뭐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인민화는 중국에서밖에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국제화가 안 되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생션 받지 않은 국가도 지리적 위험이 이제 뭐 다양화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서방에서 저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인민화를 좀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디글로벌라이제이션 하는 트렌드가 강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고 결국은 두 개의 강대국 미국과 중국으로 나눠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이나의 대책은 뭘까요? 그 러시아처럼 레멘비를 리저브로 쌀 수는 없잖아요. 자기네 통하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상품을 이제 되도록 많이 싸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무역 흑자를 이제 줄여가지고 술 주도 경제에서 국내 소비 경제로 전환을 하면은 이런 캐시 리저브가 많이 쌓이는 걸 줄일 수 있는데 이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거죠. 수출 주도 경제에서 국내 소비를 전환하는 게 그렇다면 차이나는 뭐 금 사는 거 외에는 별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그 여기서 제가 그 국내 문제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번에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 한쪽에서 그 본원 통화와 재정 적자 이런 얘기 한 적이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정 적자를 늘릴 건데 너무 많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재정 적자 아무리 늘어나도 우리가 본원 통화되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참 그 대선 기간 중에 밝혀진 우리 정치권의 국제 경제에 대한 모르게를 단편적으로 보내줬죠. 본원 통화 되고 싶다고 되는 건가요?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비슷하게 워낙 국제화 이슈가 요즘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뭐 로드맵도 발표했더라고요. 재경부에서. 이유는 그 MS 선진국 지수 있죠. 주식 쪽에. 그게 첫 번째 걸림돌이라니까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이러려고 부랴부랴 한 것 같은데 결국 내용을 제가 좀 봤더니 그냥 몇 개 그냥 외국 기관을 우리 거래하는 틀 안에 넣어서 외환 거래 시간을 늘리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혀 효과 없을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국제화는 요원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예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 국제화를 하겠다 하면서 컨트롤 하겠다는 의지를 안 버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국제화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캐시 리저브를 블락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큰 손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고립화시킬 수 있는 막강한 무기인 건 확실하죠. 또 단기적으로는 뭐 서방 국가들도 좀 불편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이슈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우선 근본적으로 이렇게 그 캐시 리저브를 갖다가 블락하는 그 자체가 서방국에 대한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장기적으로 볼 때 러시아는 서방이 원하지 않은 나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차이나와의 연계를 강화할 거고요. 뭐 자체의 디지털 커런시를 뭐 개발한다든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모르지만 이런 움직임은 저는 좋지 않은 것이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좀 복잡한 얘기를 제 의견이 좀 강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시장의 질서를 어떠한 경우에도 유지시키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